어르신 비어있는 통장들 들고 오셔서 민폐세요. 보이스피싱 의심도 있고요. 은행 창구 직원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후쳤고 주변 사람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때 은행 직원이 한 통장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잠깐만요. 특수계정? 보상금 분할 유입억? 컴퓨터 화면에 뜬 숫자를 본 순간 은행장이 급히 달려왔다. 고객님, 응접실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구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부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2배의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빨리 만나실 수 있어요. 새벽 4시 나는 늘 그랬듯 재래시장 등불을 먼저 켭니다. 어둠 속에서 손이 먼저 길을 찾아가죠. 알루미늄 냄비, 낡은 국자, 오래된 맷돌까지 40년을 이어온 손의 기억이 몸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정 사장님, 또 1등 출근이네잉. 옆 가게 김 사장이 어김없이 인사를 건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몸이 먼저 일어나지.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이 양념통 아래 깔린 내 남은 세월의 무게를. 72살 부산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로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손에 배어 있습니다. 검게 그을린 손가락 끝마다 기름때가 스며들어 있고 손목에는 무거운 냄비를 나르느라 생긴 굳은 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커다란 냄비에 물을 부으며 나는 오늘도 같은 일과를 시작합니다.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설탕 반 큰술.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레시피죠. 손님들은 모릅니다. 이 양념 하나하나에 담긴 세월의 맛을. 아줌마, 떡볶이 3인분이요. 첫 손님이 왔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들르는 고등학생들이죠. 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떡을 건져 올리고 양념을 발라줍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서 우리 손녀 할인이가 생각납니다. 20살 대학에 막 들어간 할인이만이 할머니인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죠. 할머니, 무릎 아프시면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할인이가 시장에 올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는 달라요. 아버지 민수나 어머니 서영과는 다른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정이 있고 눈치도 빠르죠. 오전 장사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나는 늘 하던 일을 합니다. 장롱 통장을 꺼내서 들여다보는 것이죠. 파란색 비닐봉투에 쌓인 낡은 통장들. 겉보기에는 그저 몇 푼 안 들어있을 것 같은 오래된 예금 통장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통장들에는 남편 박정호가 평생에 걸쳐 모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토지보상금이 들어오는 특수계좌,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하나가 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분자야, 내가 겉으론 약해 보여도 나는 너만 믿는다. 그때는 그저 아픈 남편을 위로하려는 말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의 진짜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언젠가 내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걸.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지면 나는 작은 의자에 앉아 과거를 되짚어 봅니다. IMF 때 모든 사람들이 땅을 헐값에 팔 때 남편은 오히려 허허벌판 같은 땅을 샀습니다. 당시 나는 이해할 수 없었죠. 여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런 땅을 사요? 분자야,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이 땅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남편의 말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땅 위로는 지하철이 지나가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이 분할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박노인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죠. 저녁 무렵 장사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며 나는 오늘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펴지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가는데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면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 돌아오셨어요? 오늘 장사는 어떠셨어요?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걸 압니다. 서연은 계산적이고 깔끔한 사람이죠. 나처럼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시장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저 그래. 오늘도 별일 없었어.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별일 없었다고. 하지만 정말 별일이 없을까요? 매일매일이 나에게는 작은 전쟁 같은데. 저녁 식사 시간 아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옵니다. 중견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민수는 요즘 체면과 돈을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어머니인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도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그냥 그랬지. 엄마, 이제 정말 장사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힘드시잖아요. 민수의 말에 서연도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양원도 좋은 데 많아요. 우리가 비용 다 낼 테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나는 그저 미소만 짓습니다. 편하게 지내라고? 나를 집 바깥으로 내보내면 너희들이 편하겠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내 손이 아직 뜨거운걸요. 밤이 되어 모든 가족들이 잠든 후 나는 장롱 맨 윗칸을 엽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토지보상금 영수증, 구식 인감증명서가 들어있는 20년도 넘은 서류들이죠.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남편과 함께했던 지난 날들이 되살아납니다. 남편의 친필 메모장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를 읽으며 나는 매일 밤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분자야, 내 도장은 내 손에 있을 때만 도장이다. 위임장, 혈연보다 법과 절차를 믿어라. 이 말의 뜻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언젠가 내가 혼자서 모든 것을 지켜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걸. 붉은 인감도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봅니다. 정분자, 내 이름이 새겨진 이 작은 도장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40년 시장 장사의 무게, 남편이 남긴 유산의 무게,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선택의 무게까지. 오늘 밤도 나는 이 도장을 꼭 쥐고 잠이 듭니다. 내일 새벽 4시가 되면 다시 일어나서 시장으로 갈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양념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72살 할머니의 일상이지만 내 손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일이 터진 건 내 칠순 잔치를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 며느리 서연, 그리고 손녀 할인까지. 뭔가 심각한 분위기였죠. 엄마 앉으세요. 민수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딱딱한 목소리였죠.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칠순 잔치 말입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정갈한 옷차림이었죠. 칠순 잔치 대신에 가족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회의?
나는 되물었습니다. 칠순 잔치 대신에 가족회의라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민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도 체면이 있잖아요. 동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엄마 나이에 장사하시는 모습이 좀 그래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이른이 넘으신 분이 시장에서 장사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서연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40년을 정직하게 장사해온 내 인생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간병인을 쓰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비용은 제가 다 낼게요. 민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도 정리하셔야죠. 어머니가 쓰시는 옛날 통장들 전부 제가 정리할게요. 요즘 세상에는 그런 거 위험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쿵했습니다. 옛날 통장들을 정리하겠다고? 내가 장롱 깊숙이 숨겨둔 그 통장들을 말하는 건가요? 무슨 통장? 일부러 모르는 척 물어봤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어머니, 장롱 위에 있는 그 파란 봉투 있잖아요. 낡은 통장들 말이에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다 통합해야 해요. 보이스피싱도 위험하고요. 나는 놀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충격이 컸죠. 서연이 내 장롱을 뒤져봤다는 뜻이니까요. 언제부터 내 사생활을 염탐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복잡한 일은 젊은 사람이 해야죠. 제가 은행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고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가 영 불편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고? 그런 말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손녀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가 싫다고 하시면 그만두는 게 어때요? 할인아, 내가 뭘 알아서 그래.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서연이 딸을 핀잔 주며 말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시무룩해졌죠. 나는 할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할인아.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내 통장을 정리하겠다는 말,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거든요.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지내시면서 우리도 안심하고 싶어요. 내가 불편하게 산다고 했나? 그게 아니라 엄마 나이에 새벽부터 장사하시는 게 몸에 무리가 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내 걱정을 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서연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내 통장 이야기를 할 때 반짝이던 그 눈빛을요. 알겠다. 생각해 볼게. 일단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싫었거든요. 가족들은 만족한 듯 웃으며 자리를 떴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롱 위에 파란 봉투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서연이 그 봉투를 알고 있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미 안을 들여다봤을까요? 새벽 2시쯤 조용히 일어나서 장롱을 열어봤습니다. 파란 봉투는 그대로 있었지만 위치가 약간 달랐어요. 분명히 누군가 만져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통장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내가 항상 맨 위에 두던 국민주택 채권 통장이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뒤지다니.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가기 전에 박노인을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박노인이 내 앞을 가로막았어요. 정 여사,
급한 일이 있어. 무슨 일? GTX 들어선다더니 남편이 사뒀던 그 땅, 보상금 3차 분할 들어온다 카더라. 내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3차 분할이라니. 1차, 2차도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3차까지 있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정말? 어제 구청에서 공고 났어. 그 통장 그대로 들고 은행 가소. 절대 남한테 맡기지 말고. 박노인의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제 가족회의, 서연의 통장 정리 제안, 그리고 오늘 박노인의 소식.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박할아버지, 혹시 이 얘기를 다른 사람이 알까요? 모르지. 하지만 부동산 중개소나 구청 공무원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야 해. 박노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어제 밤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이 내 통장을 뒤진 것, 요양원 이야기, 통장 정리 제안. 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박노인과 헤어진 후 나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장사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의 가족회의와 박노인의 말이 맴돌았거든요. 점심때쯤 할인이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어제 죄송해요. 뭐가? 제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할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짜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괜찮다, 할인아.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정말 요양원 가시는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모르는 척 해야 할까요? 할인아, 할머니가 뭘 해도 너는 할머니 편이지? 당연하죠. 할머니가 최고예요. 할인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까지 준비해 놨더군요.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서연이 종이 뭉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위임장, 요양원 입소 신청서, 그리고 통장 정리 동의서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을요. 분자야, 내가 겉으론 약해 보여도 나는 너만 믿는다. 이제 정말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시장에 가는 대신 은행에 가기로 한 거죠. 허름한 가디건을 걸치고 낡은 가방에 장롱 통장들을 넣었습니다. 파란 봉투 안에 모든 통장과 서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붉은 인감도장까지.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시장 아줌마 모습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옷, 거친 손, 소박한 차림새. 하지만 오늘은 이 모습 그대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내 모습으로요. 동네 은행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대기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17번 고객님,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구로 걸어가는데 창구 직원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젊은 여직원이었는데 이름표에는 지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업무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귀찮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통장 정리 좀 하고 해지도 할 게 있어서요. 나는 가방에서 파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통장들을 하나씩 꺼내서 창구에 올렸어요. 총 8개의 통장이었습니다. 지우가 통장들을 훑어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구식 통장 많으시네요.
어르신, 요즘은 다 인터넷 뱅킹으로 하셔야 해요. 그 말에 주변에서 대기하던 다른 손님들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창피했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잔액이 거의 없는데요? 이런 걸 왜 들고 다니세요? 지우가 첫 번째 통장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 통장에는 정말 몇천 원밖에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일부러 그런 통장을 맨 앞에 둔 거였죠. 다른 것도 확인해 주세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두 번째, 세 번째 통장을 확인했지만 역시 큰 돈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어르신, 이런 비어있는 통장들 들고 오셔서 민폐예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의심스러운 거래도 있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폐라니. 4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민폐라고 부르다니.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은행에 왔어. 은행? 왜요? 서연이가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스피커폰으로 바뀌더니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은행 가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도장하고 통장 다 저한테 넘기시고 위임장도 필요해요. 요즘 세상 복잡해요. 어머니, 서류는 제가 관리할게요. 서명도 지금 팩스로 보내주시면 돼요. 서연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내 이름 석자를 남의 손에 올려둘 정도로 가볍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지우가 네 번째 통장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특수계정? 보상금 분할 유입. 컴퓨터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던 지우의 손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게 맞나요?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의자를 밀고 일어나더니 뒤쪽을 돌아보았어요. 과장님, 잠시만 오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과장이라는 사람이 달려왔고 지우가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과장도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행장님 호출 좀. 과장이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준비해둔 것들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인 것 같았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은행장이라는 사람이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중년 남성으로 한상국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고객님 실례합니다. 한상국 은행장이 허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까까지 나를 무시하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신분 확인 절차와 안전 동행을 위해 잠시 응접실로 모실 수 있을까요? 응접실? 예, 중요한 거래건이라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상국 은행장이 직접 안내해서 은행 안쪽의 응접실로 들어갔어요. 깔끔한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커피 머신까지 있는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정리해둔 모든 서류들이었어요. IMF 직후 남편이 사둔 허허벌판 땅의 등기부등본, 재개발 구역 편입 통지서, 국채와 주택채권 만기 안내서, 그리고 토지보상금 1차, 2차 유입 내역까지. 한상국 은행장이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차 분할 예정 금액까지 확인됩니다. 정말 대단한 투자 안목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 순간 내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아들이었어요. 엄마, 위임장 보냈죠? 서연이가 서류 다 준비했어요. 이거 우리 가족의 미래예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프린트된 위임장과 그리고 내가 본 적 없는 빨간 도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모를 위험 대비해요. 제가 대신 처리할게요. 서연이 내밀어 보인 빨간 도장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내 인감 도장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정말 똑같았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 도장과 똑같은 도장? 이 집안에 내 이름을 흉내내는 손이 있었구나. 서연아, 그 도장 어디서 난 거야? 아, 이거요? 어머니가 깜빠먹으실까봐 미리 하나 더 만들어뒀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서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계획된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한상국 은행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객님, 최근에 위임장 발급이나 인감 대리 사용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내 도장은 항상 내가 직접 관리했어요. 그럼 이 도장은? 한상국 은행장이 서연의 도장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요. 혹시 어머니가 사고라도 당하시면. 사고? 무슨 사고? 나는 되물었습니다. 서연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있으시고 깜빡깜빡 하시기도 하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가족의 배신이 종이 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위임장, 가짜 인감도장, 요양원 이야기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나는 가방에서 남편의 친필 메모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글귀였어요. 분자, 내 도장은 내 손에 있을 때만 도장이다. 위임장, 혈연보다 법과 절차를 믿어라. 그 글을 읽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이날을 알고 있었구나. 언젠가 내가 혼자서 모든 걸 지켜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걸. 나는 남편의 메모를 천천히 접어서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상국 은행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위임장 전면 철회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말 못 들었나? 위임장 철회한다고 했잖아. 나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상국 은행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위임장 전면 철회 확인했습니다. 다른 조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 인감카드 재발급하고요. 거래정지랑 이상징후 등록도 해주세요. 전자접근권한도 전부 차단하고요. 서연이 황급히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안 되죠. 가족인데 왜 이렇게 하세요? 가족? 나는 서연을 천천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가족이 가족 몰래 도장을 만들어? 가족이 가족의 통장을 뒤져? 그게 가족이 할 일이야? 서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통장들 오늘 전부 정리할게요. 나는 한상국 은행장에게 말했습니다. 은행장이 신중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리라고 하시면? 해지할 건 해지하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새로 만들 것도 있어요.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할인이었어요.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엄마가 난리예요. 할인아, 할머니 옆에 올 수 있겠니?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할인이까지 왜 부르세요? 이건 어른들 일이잖아요. 할인이도 우리 가족이지. 아니면 할인이는 가족이 아니야? 서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에 민수도 은행에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도 왔구나. 좋아. 가족들 다 모였으니 이야기하자.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서연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걱정?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몰래 도장 만드는 게 걱정이고, 내 통장 뒤지는 게 걱정이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걱정이야? 민수와 서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던 참에 할인이가 응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할인이가 뛰어들어와서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할인아. 나는 할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상국 은행장에게 말했어요. 은행장님, 신탁 상품도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신탁을 원하시나요? 증여가 아니라 신탁으로 할 거예요. 생활비와 의료비는 나에게 월 정액 지급되게 하고요. 장학금은 할인이에게 조건부로 지급하고요. 학업 유지하고 독립할 때까지요. 할인이가 놀라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할인아, 할머니가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 걱정 없게 해줄게. 대신 열심히 공부해야 해. 할머니. 할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말했어요. 엄마, 그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죠. 큰일? 내 돈으로 내 손녀 학비 대주는 게 큰일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랑 상의를 하셔야지. 상해? 나를 요양원에 보낼 때는 상의 안 하더니 내 도장 만들 때는 상의 안 하더니 내 통장 뒤질 때는 상의 안 하더니 지금 와서 상해?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언제? 어제 내 장롱 뒤진 거 모른다고? 내 통장 순서 바뀐 거 모른다고? 내 똑같은 도장 만든 거 모른다고? 서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한상국 은행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신탁 외에 다른 계획도 있으시나요? 기부도 할 거예요. 어린이병원에 매 분기마다 자동으로 송금되게 해주세요. 기부까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 돈은 우리 가족 돈이에요. 우리 가족 돈? 나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IMF 때 고생해서 모은 돈이야. 너희가 뭘 했다고 너희 돈이야?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뭐든 해도 되는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해도 되는 거야?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가방에서 진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붉은색 도장에 정분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은행장님, 가족 접속이랑 위임 차단도 해주세요. 아들이랑 며느리 모든 권한 영구해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은행장이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어떻게 하긴. 너희가 알아서 하지.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사한 게 나야. 너희 아버지랑 함께 어려운 시절 견딘 게 나야. 그런데 너희는 뭘 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지?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서 왜 내 허락 없이 도장을 만들었어? 나를 위해서라면서 왜 내 물건을 뒤졌어? 서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나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다르구나 싶었어요. 할인아, 할머니가 너한테 부탁이 있어. 네, 할머니. 앞으로 내가 받을 장학금 잘 쓰렴.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렴. 네, 할머니.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다시 일어섰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나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 사랑이 이런 거야?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게?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민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내 재산에 대한 권한은 없어. 이제부터는 나는 한상국 은행장에게 말했습니다. 서류 준비 다 됐나요? 네, 확인 후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신탁계약서, 권한 차단 신청서, 기부 약정서까지 모든 게 제대로 되어 있었어요. 붉은 인감 도장을 손에 쥐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장은 내 인생을 찍는 도장이지 너희들의 욕심을 찍는 도장이 아니야. 그리고 천천히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분자, 내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졌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응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붉은 인감 도장에서 정분자라는 이름이 서류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어요. 민수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상국 은행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신탁계약과 권한 차단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엄마, 이건 너무해요.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시는 거예요? 배제? 나는 차분하게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너희를 배제하는 거야? 서연이 울먹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시 생각하라고. 나는 서연의 손에 든 가짜 도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럼 이 도장은 뭐야? 내 허락 받고 만든 거야?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때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 방에서 통장 뒤지는 거. 뭐라고? 민수가 깜짝 놀라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가 할머니 몰래 도장도 만들었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순간 응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서연아, 그게 사실이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혹시 모를 상황이 뭐야? 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도 걸리시면. 치매?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렸어? 너희가 보기에 내가 정신이 없어? 서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어요. 이제 갈게. 엄마, 잠깐만요. 민수가 내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팔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은행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 민수와 서연이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돼? 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언제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 도장을 몰래 만들고 내 물건을 뒤지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게 사랑이야? 서연이 울기 시작했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수야, 너도 정말 몰랐어?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그만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인아, 왔구나. 할인이 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오히려 후련해. 할인이 부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할인아, 내가 뭘 알아서. 다 알아요. 할머니 물건 뒤지는 것도 봤고, 도장 만드는 것도 봤어요. 민수와 서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할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인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돈 걱정은 하지 마. 할머니.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엄마,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나는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지금 정신 상태가 누군가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시장 사람들이 엄마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박노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갑자기 이렇게 변하실 리가 없어요. 누군가 깨었다고요. 서연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혼자 이런 결정을 내리실 분이 아니에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 장사해서 너희들 키우고 집 사고 대학까지 보낸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희들이 내 통장 뒤지고 도장 만들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할 때는 정신이 멀쩡했는데 내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이상하다고? 민수와 서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실망스럽다. 나는 장롱으로 걸어가서 남편의 유품을 꺼냈어요. 너희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민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우리를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이해?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정직하게 살라고 했는데 너희가 지금 하는 게 정직한 거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노인이었어요. 정 여사, 괜찮은가? 네, 괜찮아요. 은행에서 소동이 있었다던데? 해결했어요. 잘했어. 정우 형이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전화를 끊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봐요. 박노인이 엄마를 조종하고 있다고요. 조종? 나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너희 아버지 친구야. 나를 도와주는 거지 조종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민수야, 그만해. 나는 피곤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이제 집에 가. 엄마, 가라고 했어. 오늘은 더 이상 할 말 없어. 민수와 서연이 망설이다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할인만 남아서 나와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 힘드시죠? 아니야, 할인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할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평생 할머니 편일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짜 내 편이구나 싶었어요. 고맙다, 할인아.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이제 아무도 우리 돈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반쯤 되었을까요?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일어났어요. 시장에 나가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집에 있기도 답답했거든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동네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어요. 멀리서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열쇠를 돌리는 소리였어요. 민수가 오는 건가 싶어서 현관으로 가봤는데 서연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어머니 깨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 들어오려고 했는데 서연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어제 너무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어요.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앉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서연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서연아, 일어나. 아니에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도장을 몰래 만든 것도, 통장을 뒤진 것도 모두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아, 제가 너무 불안했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보니까 우리 가족 미래가 걱정되어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정말 바보같이 행동했어요. 나는 서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미워하고 싶어도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일어나, 서연아.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잖아. 서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민수랑 많이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고요. 민수도? 네. 민수도 자기가 너무 못됐다고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창문으로 가서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민수가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시작? 네. 어머니 마음대로 사시는데 저희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게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서연아, 내 진심이야? 네, 정말 진심이에요. 그럼 민수도 불러. 서연이 밖으로 나가서 민수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민수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들로서 너무 못됐어요. 민수야. 엄마가 40년 동안 고생해서 저희 키우셨는데 저는 뭘 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엄마 재산만 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못된 아들이에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화가 났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너희들 진짜 후회하는 거야? 네, 정말 후회해요. 민수와 서연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희는 간섭 안 할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장사도 계속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어디서 사시고 싶으면 거기서 사시고요. 정말? 네. 대신 저희도 가끔 안부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이들을 믿어도 될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할인아, 왔구나. 할인이 상황을 파악하더니 우리 사이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있어. 나는 할인에게 설명했습니다. 할인이 부모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진짜 후회하는 거죠? 응, 할인아.
엄마 아빠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서연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할머니 뜻대로 할 거야. 할인이 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내 재산에 대해서는 절대 간섭하지 마. 어떻게 쓰든 누구한테 주든 상관하지 마. 네. 둘째, 내 생활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마. 언제까지 장사할지, 어디서 살지 내가 정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할인이는 내가 책임질 거야. 학비부터 결혼할 때까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어머니, 그건 왜? 내 손녀 키우는 것도 안 돼? 아니에요. 감사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제 일어나. 민수와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건 없어. 가족이니까. 그때 서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짜 인감 도장이었어요. 이거 폐기할게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서연이 도장을 내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그 도장을 받아서 바라봤어요. 내 이름이 새겨져 있지만 이건 진짜 내 도장이 아니었죠. 서연아, 이런 거 다시는 만들지 마. 네, 절대 안 만들 거예요. 나는 도장을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내 도장은 내 손에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희는 예전처럼 살 거예요. 다만 어머니한테 더 잘할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잘한다는 게 뭐야? 자주 안부 묻고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달려갈게요. 그리고 어머니 하시는 일에는 절대 간섭 안 할게요.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할인이 박수를 쳤어요. 좋아요. 이제 우리 가족 다시 화목해졌네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럼 아침 같이 먹을까? 정말요?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가족끼리 아침 먹자. 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서연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수도 따라가서 도와줬어요. 할인이는 내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행이에요. 뭐가? 가족이 다시 화해해서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아무리 미워도 결국은 서로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날 아침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화로웠어요. 어제의 일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장사 나가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나가야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알겠어. 나는 시장 준비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어제까지 원수 같던 사람들이 오늘은 다시 가족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아직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해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시장 일이 끝나면 집에 들러서 저녁을 함께 먹곤 했습니다.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특히 서연의 행동이 그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친절하고 세심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장사는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지.
혹시 아픈 데는 없으세요? 무릎이나 허리 말이에요. 괜찮아. 그래도 병원에서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걱정하는 척 하면서도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노인이 시장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정 여사,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 자네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닌대. 자네가 요즘 이상하다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뭐라고?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소리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화해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군요. 박 할아버지, 확실해요? 김 여사한테서 직접 들었어. 서연이가 시어머니가 최근에 깜빡깜빡하시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신다고 했대.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쉽게 변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더 있어? 응. 그리고 은행에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 어머니 정신 상태 때문에 걱정이라고. 은행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가족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그랬다는구나.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화해는 가짜였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고마워요, 박 할아버지. 정 여사, 조심해야 해. 요즘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서 가족이 신청하면 박노인의 말을 다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소문을 내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내 재산을 관리하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역시나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할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인마는 진짜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서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알았죠. 서연아, 너 오늘 어디 갔었어? 어디요? 집에 있었는데요. 정말? 나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네. 왜 그러세요? 혹시 은행에 가지 않았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대답해. 은행에 갔었어, 안 갔었어? 서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갔었구나. 나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뭘 하러 갔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갔지? 민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이상하다고 소문내고 은행에 가서 내 정신 상태가 문제 있다고 그러고.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나는 서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일주일 전에 사과한다고 무릎 꿇고 앉았던 사람이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어머니, 성년후견인 제도 알아봤지? 내가 치매라고 인정받으면 너희가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민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오해? 나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뭐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할인이 놀라서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할인아, 내 부모가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뭐요? 할인이 부모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그런 거예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인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정말 걱정돼서. 걱정이면 왜 뒤에서 소문을 내요? 할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멀쩡하시잖아요. 치매가 뭐예요? 나는 할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인아, 고마워.
그리고 민수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정말 실망스럽다. 엄마, 일주일 전에 뭐라고 했어? 다시는 간섭 안 한다고 했잖아.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는 게 위험해 보여서. 위험해? 나는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장사해서 돈 모으고 집 사고 너희들 키운 사람이 위험하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야.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은행에 전화하는 거야. 엄마, 내 계좌 접근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지. 전화를 걸려는데 민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손 떼.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나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2번 속으면 바보야. 나는 바보가 아니야.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분자입니다. 혹시 제 계좌 관련해서 가족이 문의한 게 있나요? 잠시 후 은행 직원이 답했습니다. 네, 며느리분께서 오셔서 고객님 정신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민수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 거야? 2 사람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들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장롱으로 걸어가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내일 법무법인에 가서 유언장부터 다시 쓸 거야. 엄마, 그리고 너희들 상속권도 박탈할 거야. 서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2번이나 나를 속인 사람들한테 무슨 제발이야. 할인이 내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할인아. 나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만은 정말 다르구나. 그날 밤 민수와 서연은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2번째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할인이 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속상하시죠? 속상하다기보다는 허탈하다.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끝까지요. 나는 할인을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짜 내 편이구나 싶었어요. 할인아,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야. 네, 할머니. 저도 준비됐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 결전의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인이도 일찍 와서 나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할인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법무법인에 가기 전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박노인에게 어제 일을 자세히 말해줘야 했거든요. 정 여사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지. 특히 돈 앞에서는 더더욱. 박 할아버지,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당연히 해야지. 정우 형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자식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박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분명 화를 냈을 거예요. 법무법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할인이 함께 따라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속권 박탈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변호사가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가짜 도장 사건부터 성년후견인 시도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속권 박탈 사유가 명확하네요.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서류 작성을 마치고 나오는데 민수와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달려와서 내 앞을 막았어요.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생각할 거 없어.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손 떼겠어요. 서연도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할인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할인이를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 할인이도 똑같이 될까봐 걱정돼. 어머니, 그때 할인이 부모 앞에 섰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하세요. 할인아, 할머니가 맞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했어요. 서연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뉘우친다고요? 그럼 왜 또 거짓말했어요? 할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해한다고 해놓고 뒤에서 할머니 험담하고 은행에 가서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민수와 서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인아, 너는 할머니랑 같이 살렴. 내가 할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책임질 거야. 할머니,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내 얼굴도 보지 마. 나는 민수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만나지 말자. 엄마, 끝이야. 나는 할인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민수와 서연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시장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정 사장, 요양원 간다더니 새로 전기 공사하고 가게 간판도 바꿨다네. 맞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가는 대신 시장 가게를 새로 단장했어요. 더 오래 장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목이 가볍습니다. 마음도 단단해졌고요. 아들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내 법무법인에서 회신을 보내자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줄로 답했어요. 사과는 마음으로 하는 것, 돈으로 하는 건 가품입니다. 손녀 할인은 장학신탁 카드로 중고 노트북을 샀다며 사진을 보냈습니다. 대학 생활이 즐거운 것 같아서 마음이 흡족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할인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우고 싶다고. 돈의 무서움을 알고 사람의 진심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말이죠. 할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할인아, 할머니가 너한테 당부할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절대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지 마.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도 마. 네, 할머니. 알겠어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렴.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장롱 위에 나무함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메모장이 들어 있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분자야,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었다. 나는 붉은 도장을 꺼내서 메모장의 마지막으로 눌렀습니다. 정분자, 내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거지 취급받던 그날도 그 잉크는 내 마음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삶의 잔액을 스스로 인출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내 삶에 없습니다. 하지만 손녀 할인이 있고 박노인 같은 진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있습니다. 40-10년을 장사하며 모은 돈, 남편이 미래를 내다보며 투자한 땅,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진짜 의미가 있어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돈이 아니라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돈이 되었으니까요. 새벽 4시 나는 오늘도 시장에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허락 받지 않고 오직 내 의지로 하는 장사입니다. 등불을 켜며 나는 중얼거렸어요. 내 이름은 내가 찍는다. 떡볶이 냄새가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갈 것이고 어떤 이는 나를 단순한 시장 아줌마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정분자입니다. 40년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내 도장은 내 손에 있고 내 인생도 내 손에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진짜 자유입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 사장님, 또 1등 출근이네잉. 몸이 먼저 일어나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손으로 만드는 떡볶이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만 생각해요. 붉은 도장이 새겨진 내 이름처럼 오늘도 선명하게 살아갑니다. 정분자로서 말이죠. 오늘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